제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엄청 예민하고 조금 아픈 아이였어요. 예를 들면 조그만 소리가 들리면 잠을 못 자요. 한 이틀 동안도 잠을 못 자거나 피부에 약간 예민한 촉감이 느껴지면 쇼크처럼 굳어서 멈춰 있어요. 그리고 입안의 느낌이 너무 불편해서 메추리알만 먹고 살았어요. 저희 가족들은 무척 단단하고 캄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저 혼자 좀 이상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들은 항상 저를 괜찮아, 주원아, 기다릴게.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오늘은요, 설명이 필요 없는 아름다운 이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레리나 김주원입니다. 오늘은 너무 아름다운 이분을 어떻게 호칭을 쓸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네. 사실 요번에 에세이를 내셨기 때문에 오늘은 작가님으로 표현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부끄럽지만 네네. 적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닉네임이 굉장히 많아지셨죠. 활동 반경이 어마어마해지셨잖아요. 사실 저는 얼마 전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 네.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네. 통해서 더 친근함을 느끼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이런 활동, 예술 감독부터 시작해서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 심사위원까지 다양하게, 그리고 최근에는 또 작가로서까지 활동을 네.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활동에 대해서 요즘에는 어떻게 본인을 소개하고 계세요? 여전히 그냥 세계적인 발레리나. 아니요. 이제는 나이 든 발레리나. 아이고, 무슨요. 제가 이렇게 이제 아름다우신데. 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다 맞아요. 보니까 네네. 제 소개를 그래도 모르겠어요. 평생 제가 발레를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보니 그렇죠. 아직도 발레리나 발레리나가 김주원은 아주 익숙한 호칭이고요. 제일 편하고. 네, 뭐 교수님이나 감독님, 네. 뭐 심사위원님. 네, 많이 심사위원님, 나오죠. 마스터님, 네. 뭐 마스터님. 예를 들면 또 작가님, 뭐 뭐 이런 말들은 순간순간 그 상황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발레는 딱 연습실 들어가면 거울부터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제 자신을 봐요. 네. 가장 아름답고 긴 라인을 만들기 위해 거울을 보고 계속 노력을 하잖아요. 어떤 날은 너무 흉측해서 보기가 싫고 거울 속에 제일 못생기고 보기 싫은 저를 마주하는 시기들도 많아요. 근데 어릴 때는 그게 그냥 라인이나 기능적인 부분이었는데 어느 순간 감정도 표현해야 되고 드라마도 표현해야 되고 그 안에 저의 내면을 보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지나면서는 내 자신의 이 발레라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연습을 아주 매일매일 많이 하다 보니 그렇죠. 스스로 제 자신을 마주하는 순간들이 자연스럽게 조금 익혀지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봐야 네네. 하니까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발레라는 것은 나를 마주하는 일이구나. 네. 그래서 그 제목이 사실 발레에 관련된 제목을 해야 하나 했는데 발레라는 것은 매일매일 나와 마주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목을. 너무 좋아요. 그 의미. 네. 왜냐하면 그 부분은 겉으로만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운 몸매와 저렇게 아름다운 손짓과 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네. 마주하는 일을 통해서 나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네. 나의 그럼요. 상태와 나의 그럼요. 감정을. 네. 외부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 네. 어릴 때 엄청 강박이 심한 아이였거든요. 네네. 이런 얘기까지 바로 건너가도 되나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니 너무 대기자님이 너무 잘 들어주시니까 제가 막 얘기하게 되는데 어린 시절 들려주세요. 저 너무 궁금했거든요. 엄청 예민하고 조금 아픈 아이였어요. 예를 들면 조그만 소리가 들리면 잠을 못 자요. 한 이틀 동안도 잠을 못 자거나 피부에 약간 예민한 촉감이 느껴지면 쇼크처럼 굳어서 멈춰 있어요. 그리고 입안의 느낌이 너무 불편해서 메추리알만 먹고 살았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정도 돼야지 마른 거구나. 아니에요. 4살, 5살 이럴 4살, 때. 5살 때. 그래서 옷도 지금은 막 입고 막 그런데요. 네네. 이게 옷을 한 3겹 겹쳐 입으면 1cm가 다 맞아야 돼요. 안 그러면 밖에 안 나가고. 그럼 부모님이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저희 너무 가족들, 궁금해요. 저희가 4남매예요. 네네. 언니, 오빠, 저 여동생, 그리고 부모님. 저희 가족들은 무척 단단하고 캄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저 혼자 좀 이상했어요. 그럼 다른 형제는 너무나 좋은 지금까지도. 근데 저희 부모님들은 항상 저를 괜찮아, 주원아, 기다릴게. 그러셨어요? 이게 잘 편해질 때까지 괜찮아. 네. 네, 그리고 제가 쇼크로 굳어 있으면 어디가 불편해? 여기가 따가워서 못 움직여 라고 하면 저희 언니는 저를 업고 가요.
4살 차인데. 네, 그럴 제가 4살이면 언니 네네. 8살이거든요. 업고 저를 한 그 먼 거리를 걸어가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저희 형제 자매들은 이런 저를 좀 불쌍히 여기며 우애가 부모님, 깊으셨겠다. 네, 저희 부모님들도. 그래서 그게 조금 해소되어지는 지점이 오면 네. 일어나서 걷고 막 괜찮아지면 네. 가족들은 그냥 괜찮구나. 아무렇지 않게 네, 그러면서 음. 저한테 발레를 만나게 해줬고. 그 계기가 또 있으셨을까요? 네, 저희가 발레를 사남매인데 부모님들이 예술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저희가 다 같이 그림도 하고 다 같이 피아노도 배우고 4명이서? 네, 와, 성악도 배우고 재밌었겠다. 네, 테니스도 다 같이 네네. 배우고 이제 발레도 다 같이 했는데 음. 다들 스트레칭과 몸이 아픈 건 하고 싶지 않대요. 근데 저는 그게 괜찮으셨구나. 너무 좋았어요. 네. 네, 네. 어떤 면에서 좋으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만 너무 제 있어요? 적성에 맞았어요. 어. 그냥 내 몸을 자꾸 다듬어가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발레를 하면서 그 예민함이 없어졌어요. 없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와. 그거를 여기에 집중하면서 네, 네. 제 일상이 너무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음.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릴 때도 숨이 쉬어진다고. 발레를 할 때.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세계적인 발레리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굉장히 일찍 만나셨을 것 같았는데 네. 아니더라고요. 네, 몇 네, 살 때 만나셨어요, 네. 발레를?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그러니까요. 만으로 한 11살. 근데 요즘에는 점점 더 이르죠. 한 더- 5살, 6살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가장 좋은 나이는 8살, 9살 때 시작하는 8살, 거예요. 9살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네. 전에는 뭐 박자 감각이나 음악성을 위해 음, 즐거운 유아 발레 정도면 음, 괜찮고 제대로 이제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 발레는 거의 8살, 9살에 시작하는 게 가장 적절해요. 이상적. 네네네. 그 이상적이라고 말씀하신 그 시기보다도 굉장히 늦게 네, 만나셨잖아요. 저는 늦었어요. 네. 근데 그때 발레를 만나고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발레는 엄청 정교하게 몸을 과학적으로 정해져 있는 틀 안에 있는 동작들 저희가 표현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저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중력과 상관없이. 중력과 네. 반대되는 거죠, 오히려. 중력이 없다는 듯이. 와. 네, 그래서 그런 발레를 하면서 일상에 예민했던 게 없어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법을 배웠어요. 너무 힘들 땐 안테나를 끄기도 하고 네네. 너무 마음이 복잡할 땐 제 자신을 진정시킬 수도 있고 네네. 제가 예전처럼 막 150회, 100회 무대에 서진 못하고 많이 쓰면 1년에 한 20회 정도를 쓰는데 지금도 좀 마음이 복잡하고 너무 그럴 땐 전 연습실 가서 바를 잡고 발레 기본 동작으로 땀을 흘려요. 만약에 그러면- 그 당시에 발레를 만나지 못했다면 네, 예민함이 계속됐을까요? 저 죽었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예. 제가 러시아에 유학 가던 시절 그 선생님께서 너 왜 발레 하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 러시아 선생님이 러시아로 데려가려고 하실 때 편하네요. 발레를 춤출 할 때 때. 숨이 쉬어져요. 이렇게 얘기해서 선생님 되게 신기하게 저를 좀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물 만난 고기로. 네, 예술의 이 힘을. 문화예술이었기 때문에 제가 음. 이걸 이겨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숨이 쉬어지는 것과 동시에 재능도 꽃피워졌나 봐요. 그 다음부터는 예중까지로 네, 네. 이어졌잖아요. 진로까지도 연결하게 된 그 확신은 어떻게 가지셨어요? 확신이라기보다 제가 좀 많은 것들에 빨리 질리는 아이였어요. 네네. 저 피아노 학원 가면 이렇게 하고 벽 보고 피아노 안 치고 이렇게 앉아있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치다가 틀리면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고 약간 네. 강박이 있는데 좀 네. 이상한 애였어요. 근데 발레는 안 지겨웠어요. 그리고 연습실 가기 전부터 두근거리고 너무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제 몸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게 저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이거는 철저하게 제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무언가를 발견하고 저의 표현을 찾아야 되고 네. 누군가의 경쟁이었으면 제가 싫었을 것 같아요. 나를 누굴 이기면 네. 되는 그건 저하고 적성이 안 맞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철저하게 제 발 라인을 계속 바꾸고 저의 갈비뼈 부분을 계속 모아야 되는 혼자의 싸움이고 계속 다리를 턴아웃이라는 동작을 계속 해야 되고 계속 저하고의 싸움 네. 제가 가고자 하는 데까지 도달해야 되는 저의 싸움이어서 질릴 수가 없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지점이 저의 이상한 점과 잘 맞지 않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네. 보면은 그게 100% 완벽한 상태가 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도 예술은 끝이 없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아서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계속 하시는 네. 거예요. 너무 멋있습니다. 이렇게 어. 한 길을 쭉 가신다는 게.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희 친언니는 엄청나게 많은 자격증이 있어요. 네. 공부를 아주 많이 한. 네네. 지금 뉴욕에서 살고 있는데요. 언니는 항상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주원이는 정말 행운아야. 어릴 때부터 사랑하는 걸 만났으니까. 언니는 아직도 모르겠어. 언니가 뭘 사랑하는지. 네. 주원아, 넌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해. 그런 점에 있어서 전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뭐 40대든 30대든 50대든 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그 고백을 부모님께도 하셨을까요? 이렇게 중학교도 계속 그 진로로 나아갈 수 있게 허락을 해주신 거잖아요. 저희 부모님들은 저희 형제 자매들에게 공부해, 뭐해? 라는 소리를 절대 안 하셨어요. 단 한 번도. 그럼 한다고 하는 건 무조건 응원 그냥 해주셨을까요? 오케이? 네. 해. 책임도 근데 네가 지는 거야. 되게 넓게 울타리를 치고 그냥 지켜보시다가 밖으로 난 발로 툭 짜서 넣는 이런 느낌? 네. 4명이나 되니까 또. 냈다. 그래서 근데 저희 언니랑 여동생은 애가 하나, 애가 둘인데요. 그 둘은 저희가 모여서 항상 이런 얘기. 엄마 아빠처럼 우리를 키울 수 있어? 우리 못해. 근데 애들이 저희 엄마 아빠 옆에만 가면 네. 너무 침착하게 책만 읽는 거예요. 때도 안 쓰고 해피하고 예. 너무 카메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실까? 이거 기술이 여기 있으신 저희 거죠? 어머니가 모셔야 어머니가 되겠다. 모셔야 되겠다. 아니 그래서 정말 와. 어떻게 해야 돼? 엄마가 했던 대로 하면 돼 라고 저희가 서로 조언을 해줘요. 그럼 자매들끼리. 가장 많이 잘하면서 들은 멘트가 뭐였을까요? 괜찮아. 괜찮아. 네, 저도 여러 고비들이 있었잖아요. 뭐 오디션이든 살면서.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부상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일 때 항상 우리 주원이는 뭐든 잘할 수 있어. 춤 말고도 넌 잘하는 게 많았던 아이야. 왜 여기에 그렇게 힘들어해? 주원아, 네. 힘들면 뭐든 포기하고 엄마한테 와서 있다가 다른 것을 찾아보자. 그러셨어요. 그래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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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그런 말을 들으면 더 해야지. 그렇죠. 네. 그걸 아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저희 넷 모두에게. 네, 모두에게. 괜찮아. 이 말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어떤 상황이든. 괜찮아. 그 대신 멀리 떠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있으셨을 텐데 네. 유학을 가셨잖아요. 네. 러시아로. 네. 이때는 어떤 반응이셨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들은 중학생이니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을 땐 저희 아빠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소련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엔 소련이었죠. 네, 소련. 내서 개방된 지 1년도 안 됐을 테니까. 근데 두 분이 제가 제 고집을 아시니까 한번 가서 보자. 라고 이제 저랑 같이 러시아를 가셨고 네네. 이제 보쇼발리 학교를 딱 보시더니 아 다르다. 달라요. 네, 정말. 체계가. 네, 몇백 년 동안 이어오고 세계 최고인 데는 이유가 있다. 아, 명문이 있는 데는 네, 이유가 있다. 학교 수업과 이런 네네. 체계를 딱 보시고 학교가 미음자로 딱 되어 있는데 네. 1층은 사무실과 극장이 있고 2층엔 연습실이 20개가 있고 3층엔 기숙사랑 학과 수업을 하는 데가 있고 네네. 이쪽에는 뭐 공연장이 있고 근데 이 구조부터가 너무 체계적이고 너무 합리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 되어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수업하는 과정을 보시더니 두고 가셨어요. 네. 이 정도면 네. 다르겠구나. 네. 아, 원하는 이유가 있고 제대로 배울 수 있겠구나. 네. 네. 그리고 거기 가는 게 누구한테나 주어진 기회는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친구들이 일단 너무너무 훌륭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아주 예비 학교 때부터 받았던 친구들이고 저는 전 학년 8학년 중에 4학년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4학년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미 제가 좀 기본기라든지 체형적인 게 좀 많이 떨어져 있었죠. 그거를 마주하면서는 극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셨어요? 오히려 디프레스 되셨어요? 디프레스도 되고 네. 근데 그 친구들이 너무 예쁘니까 나도 예쁘다. 저렇게 될 수 있나? 그러면서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 체계적인 수업을. 네, 재밌었어요. 그래서 뭐 새벽에도 연습하고 끝나고 나면 밤에도 연습하고 하루 종일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를 계속 해보려고 하고 좀 그랬었어요. 부모님 생각 안 나셨어요? 일과가 다 끝나고 방에 혼자 있으면 생각나죠? 울 때도 많았어요. 네. 아, 그립고. 한참 사춘기잖아요. 네, 그리고 쉬는 날이나 봄방학 같을 때는 기숙사가 다 비고 이렇게 유학생들 몇 명만 남아있으니까 네. 그럴 때는 엄청 쓸쓸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과 다르게 핸드폰이나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네, 그 시절 저희는 전화기 한 대로 기숙사 몇백 명이 사용을 했어야 했고 저희가
뭐 편지를 붙여도 한 달 넘게 걸리거나 사라지기도 했어요. 어떤 기억이 가장 많이 남으세요?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많았는데 처음에 발레 학교라는 곳은 발레단의 구조도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그렇겠죠. 프린시플에서 네, 주역, 솔리스트, 네. 데미 솔리스트, 뭐 캐릭터 솔리스트, 뭐 군무, 콜드 발레 1, 콜드 발레 2, 그다음 준단원, 연수단원 뭐 이런 체계가 피라미드로 되어 있고 네. 경쟁이 또 상당히 치열하겠네요. 역할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경쟁도 치열하고 네. 발레 학교도 저희가 바라고 해서 이렇게 잡고 몸 네네. 푸는 게 디귿자로 되어 있으면 제일 잘하는 친구 가운데 순서대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서바이벌이네요, 그야말로. 근데 그건 모두가 발레한 친구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센터에 나와서도 잘하는 친구가 가운데 앞에 그 다음 순서대로 네. 이런 식으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밖에 문간에 네, 있었다가. 서서죠. 네. 네. 점점 근데- 앞으로 오셨어요? 네. 아니 근데 선생님께서 쳐다도 그랬겠죠. 안 보셨어요. 맨 처음에는. 네, 쳐다도 안 보고 눈도 안 마주쳐주고 손도 안 잡아주고. 그건 왜 그랬을까요? 인종차별이었을까요? 맨 처음에는? 어, 기대치가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많이 울고 속상하고, 음. 근데 엄청 열심히 선생님이랑 눈 한번 마주치려고 열심히 했어요. 밤에도 연습하고, 낮에도 새벽에도 연습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몸의 라인을 바꿔가며 하던 어느 타이밍에 네. 선생님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날 잊지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할 뻔했는데, 어. 너무 흥분하고 행복해가지고 중학교 때 열심히 막 이제 그때부터는 선생님도 저를 눈을 이뻐해 마주쳐 주시고 네 지금은 저한테 러시아 엄마 같은 분이셔서 네. 엄청나게 많은 그때가 저는 오히려 제일 기억나요. 예체능에 대해서 아이가 이 부분으로 나아가고 싶다가도 이게 얘가 재능이 있는 건가? 아니면 어느 정도 돼야지 성과가 있는 건지 막연한 부분들이 계속 있잖아요. 부모님도 이것을 보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요즘에는 워낙 유학을 많이 가다 네. 보니까 떨어졌을 때 그 부담감도 굉장히 부모님 입장에서 걱정되는 부모님도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면 예술 같은 경우는 그 예술 장르에 적합한 조건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겠죠. 예를 들면 제가 발레리나니까 발레 같은 경우에는 체형도 무시할 수 없고 발레에 적합한 조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무릎이 들어가야 되고 발등 고가 많이 나와야 되고 좀 유연해야 되고 예. 그리고 목도 길고 팔도 길고 네. 다리도 좀 길고 그런 체형을 가졌을 때 그 발레 정해진 규격같이 정해져 있는 그 클래식 발레가 돋보이니까 아, 네. 갖고 있는 조건들이 있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일단 그 조건에서 많이 떨어지면 저처럼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이렇게 조건을 갖추셨는데도? 아닙니다. 아니에요. 너무 힘이 들어요. 와. 그래서 이왕이면 네. 저는 처음 발레를 시작할 때 그 조건들을 본 후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말씀해 주시네요. 너무 좋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 또한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대신 네네.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힘듦이 있을 건데 괜찮겠어라고 저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100% 서포트에도 본인이 이 발레를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예술은.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건 누가 그렇겠죠.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진짜 사랑하고 좋아해서 제가 그 일을 해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 예술은 정말로 그걸 사랑해야 해요. 그리고 하루만 연습을 안 해도 체형이 안다면서요. 네, 뭐 하루를 연습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안 하면 옆 사람이 알고 3일을 안 하면 관객이 안다 뭐 이런 것들이 네. 있는데 저는 정말 사랑해야 해요. 그래야 혼신을 다할 수 있어요. 예술은 그냥 취미처럼 할 수 없는 직업이에요. 출퇴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직업이에요. 네. 내 온 삶이 거기에 들어가야만 예술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얻기도 하고 정말 쇼크를 받기도 하고 인생이 변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예술가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야 하기 때문에 진짜 그러려면 엄청 사랑해야 되는 그래야 거죠.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조건도 필요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또 그런 자질이나 열정도 정말 필요하고 정말 사랑해야 하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고 그런 부모님 것 입장에서 이게 두 개가 다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오디션이나 또 워낙 예체능은 저는 예술은 조건이 아무리 오디션이 좋아도 많잖아요. 본인이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으면 안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다가도. 네. 왜냐면 너무 결국에 프로가 되는 사람 몇 명 없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만 남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네. 네. 그 중에서도 발레단에 가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네. 발레단에 들어가서도 올해 또 역할이 있고 또 주인공이 되는 건 또 몇 명 안,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정말 사랑해야 하는 지점은 있는 것 같아요. 예술을 하는 자녀가 있다. 그러면 부모님이 늘 따라다녀야 된다는 오늘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또 부모님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작가님의 경우도 그러셨어요. 부모님이 같이 해주셨어요. 어릴 때는 혼자 다닐 수 없으니까 부모님이 같이 다니셨고 그리고 저는 일단 유학 갔던 세월이 조금 있었고 6년이라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부모님들도 엄청 관심은 있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대화를 많이 해주셨나 봐요. 그리고 막 저를 스트레스 주거나 연습해라 뭐 이런 분들은 아니셨지만 네네. 지대한 관심과 응원은 필수니까. 네. 근데 그거 없이도 잘한 친구들도 많이 봤고 저도 6년이라는 세월은 물론 제 뇌리 안에는 가족의 응원이 있었지만 혼자 모든 걸 결정하고 해결했어야 되는 지점들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저는 부모님들이 매일 같이 다니시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6년 동안 혼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마음적인 응원은 필요하지 않나. 발레와 만나서 지금까지의 모든 걸 생각해보면 발레는 저는 리허설이에요. 저는 처음에 발레를 통해서 삶을 배웠어요. 나를 배웠고 뭐 슬픔, 감정, 결혼까지 발레를 통해 먼저 알았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제 삶이 발레 안에 녹아나요. 그러니까 제 삶이 발레 리허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그냥 내 삶이구나. 어떨 땐 발레 때문에 막 죽고 싶고 증오하다가 지금은 아, 발레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구나 라는 생각 들고 그래서 발레는 내 삶이 발레 리허설이다. 이런 매개체를 만난 게 축복이네요, 진짜. 네, 저는 너무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일이 뭔지를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가고 있다라는 또 확신도 주시는 것 같고. 네,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